서울의 한 대형 병원. 그곳에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모니터의 규칙적인 비프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고 창문을 통해 스며든 오후 햇살이 하얀 시트 위에 불규칙한 줄무늬를 드리웠다. 입안에는 소독약 맛이 남아있었고 어깨에 붙은 거즈의 뻣뻣함이 몸을 옥죄었다. 그 고요함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너무 깨끗하고 너무 연습된 듯한 그 침묵은 누군가 나쁜 소식을 전하기 직전의 대화처럼 느껴졌다. 간호사 박민서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는 차분하고 신중한 태도로 사주사를 확인하고 모니터를 흘끔 보더니 내 눈을 똑바로 마주쳤다. 생체 신호가 안정적이에요. 부모님이 곧 올라오실 거예요. 그녀의 말은 그 자체로 충격을 안겨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위장이 꼬이는 듯했다.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은 건 하나였다. 기계에 매달린 채 부모님과 마주 앉는 건 또 다른 일이었다. 사고 전에 부모님은 어떤 순간이든 좋든 나쁘든 자신들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버릇이 있었다. 변호사 이수진 씨가 사고 2시간 전에 전화를 걸어온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따뜻했다. 할아버지 유산에 대한 소식이 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머릿속에 굴리며 집을 나섰었다. 할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부모님께 말씀드릴지 상상하며. 하지만 이제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니 그 대화가 내가 상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문이 노크 없이 열렸다. 어머니 지혜가 먼저 들어오셨다. 구두 소리가 리놀륨 바닥에 날카롭게 울렸다. 그녀의 눈은 방 안을 훑었고 아버지 승호가 뒤따라 들어오며 시선은 카운터 위의 소지품 가방에 고정되었다. 지갑, 휴대폰, 노쇠와 무딘 강철이 섞인 열쇠고리. 가능한 한 빨리 와서. 어머니의 말투는 중립적이었지 따뜻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고통이나 검사 결과에 대해 묻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금고 열쇠는 어디 있니? 그녀의 말이 사바늘보다 더 날카롭게 꽂혔다. 나는 한 번 눈을 깜박이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엄마, 만나서 반가워요.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걸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게 중요해. 내가 많이 힘들었으니까.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사람들이 본 모습을 보여줄 때 처음부터 믿어라. 나는 그들의 다급함을, 열쇠 외에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는 태도를 받아들였다. 사고는 충격이 아니었다. 이게 충격이었다. 있어요. 나는 간단히 말했다. 더는 주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다. 동일하기보다는 계산하는 듯한 시선. 나는 그 자리에서 침묵으로 버티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공간을 채우게 하자. 약에 취해 방어를 못할 거라 생각하게 하자. 박민서가 다시 들어와 모니터를 조정하며 나에게 순간적인 보호막을 쳐주었다. 부모님은 창가로 물러나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말은 들리지 않아도 몸짓은 불만과 전략을 드러냈다. 담요 아래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휴대폰 화면이 깜박이며 알림이 쏟아졌다. 그들이 전화를 받으러 나가자 나는 그것을 집었다. 가족 그룹 채팅, 가족이 우선이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넘쳤다. 언니 지수가 분릿 리스트를 보냈다. 각 항목이 유산을 책임있게 분배하는 제안이었다. 사촌 하나가 끼어들었다. 그 애가 못 살아남으면 이게 훨씬 쉬워지네. 뒤에 웃는 이모지가 붙었다. 아무도 그를 바로잡지 않았다. 내 안녕을 묻는 사람도 없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손은 차가웠지만 스크린샷을 찍어 안전한 이메일로 보냈다. 이건 충격이 아니었다. 확증이었다. 부모님이 돌아왔을 때 휴대폰은 서랍에 넣어두었다. 모두들 내 돈에 대해 아주 자신만만하시네요. 나는 가볍게 말했다. 어머니가 고개를 기울이며 혼란을 가장했다. 무슨 소리니?
진통제가 환상을 만들 수 있지.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걱정으로 말했다. 눈에는 도달하지 않는 그 표정.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제가 주에 깊게 보고 있는 거거나 옛 속담이 떠올랐다. 한 번 속으면 내 탓, 두 번 속으면 내 탓.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을 터였다. 박민서가 모니터 너머로 내 눈을 마주쳤다. 표정은 중립적이었지만 시선은 안정적이었다. 그녀가 충분히 보고 들었음을 인정하는 듯 문이 다시 열렸다. 이수진이 들어왔다. 그녀의 존재는 다른 산소 같았다. 측정되고 의도적이었다. 그녀는 나를 따뜻하게 인사하며 긴장을 뚫고 나아갔다. 클라이언트와 잠시만요. 그녀의 말투는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날카로운 시선을 주고받았다. 장애물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시선. 이수진은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산에 대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할 수 없어요. 더 설명이 필요 없었다. 나는 이제 판돈을 알았다. 사고는 나를 부수지 않았다. 마지막 가식을 벗겨내고 전장을 드러냈다. 부모님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지자 나는 담요를 더 세게 쥐었다. 머릿속은 이미 세 걸음 앞을 가고 있었다. 그들은 돌아올 테고 새로운 전술을 들고 올 테다.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이수진이 다시 들어오며 가죽 파일을 팔 아래에 단단히 끼웠다. 공기가 즉시 변했다. 모니터의 비프 소리조차 느려지는 듯 부모님의 자세가 굳었다. 어머니의 입가가 살짝 떨리며 미소를 시도했다. 그들은 오늘 밤 공식적인 걸 가져올 줄 예상하지 못했다. 그게 분명했다. 지은 씨, 안녕하세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내게 안정감을 주는 차분한 무게를 지녔다. 그녀는 어머니의 잡담 시도를 무시하고 내 침대 옆에 섰다. 나는 아버지의 시선이 파일로 향하는 걸 봤다. 그 작은 갈색 케이스는 이 방 한가운데 놓인 장전된 무기나 다름없었다. 이수진이 침대 난간에 안심시키는 손을 올렸다. 제가 이제 말할 건 모든 걸 바꿀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조용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부모님으로 시선을 옮겼다. 어머니의 눈이 좁아졌다. 고양이가 낯선 방 문이 열리는 걸 보는 듯.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질문을 거의 들을 수 있었다. 그녀가 뭘 아는 거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지? 하루 종일 처음으로 진짜 폭풍이 우리 위에 자리 잡는 떨림을 느꼈다. 이수진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유언검인법원이 김태호 씨의 유언장을 최종 처리했어요. 가금절이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는 듯했다. 지은 씨가 유동자산, 부동산, 신탁 포함 약 1,500억 원 규모의 유산 전체를 단독 상속받아요. 어머니가 짧고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시간을 끄는 사람들이 쓰는 종료. 실수일 거예요. 사무오류겠죠? 할아버지는 항상 공평하게 나누라고 믿으셨어요. 아버지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무릎에 팔을 올렸다. 어머니가 말하려는 건 이런 돈은 가족의 선익을 위해 공동 관리해야 한다는 거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유가 법의 구할이라는 옛말이 머릿속에 속삭였다. 할아버지가 자주 인용하던 말, 이수진의 눈은 내게 고정되었다. 유언장에는 보호 조항이 있어요. 다른 누구도 이 자산을 청구하기 어렵게, 거의 불가능하게 설계됐어요. 어머니의 표정에서 깜박임이 스쳤다. 불신이 계산으로 바뀌는 순간. 나는 전에 본 적 있었다. 매력만으로 원하는 걸 얻지 못할 때 그녀가 보이는 그 순간. 어머니의 웃음이 강제 미소로 녹아들었다. 물론 할아버지가 원한 대로라면 지지할게요. 하지만 아버지의 턱이 굳었다. 근육이 관자놀이 근처에서 맥박쳤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내 눈이 아니었다. 그 단 한 번의 시선에 뭔가가 오갔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계획. 이수진이 물류로 넘어갔다. 모든 서명은 그녀 사무실에서 적절한 증인과 함께 비공개로 이루어질 거라고. 서두를 이유는 없지만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도 없어요. 집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제안했다. 이 차가운 병원 벽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병원이 괜찮아요. 그들에게 홈그라운드를 주지 않을 만큼 나는 알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지만 눈은 날카로웠다. 그냥 쉬게 해주고 싶을 뿐이야. 얘야, 나는 모든 톤 변화, 모든 시선 교환을 정신적으로 메모했다. 사고는 나를 멍들게 했지만 내 마음은 모든 걸 흡수하고 있었다. 이수진이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가자 부모님과 나만 남았다. 잠시 그들이 머무를 줄 알았지만 어머니가 뭔가를 확인한다며 슬쩍 나갔다. 몇 분 후 내 휴대폰에 그녀의 이름이 떴다. 병원 로비에서 걸어온 전화. 안녕, 얘야. 그녀의 말투에 설탕이 묻어 있었다. 난 내게 가장 좋은 걸 원해? 이 모든 게 압도적일 거야. 그러더니 전환. 아버지랑 얘기했어. 그 돈 일부로 집 대출 갚는 게 공평할 것 같아. 우리가 내게 해준 모든 걸 고려하면 그게 맞아. 나는 침묵을 끌어당겼다. 밧줄을 느슨하게 풀어두었다가 갑자기 당기는 식으로. 나중에 얘기해요. 내 목소리는 평평했다. 통화를 끝냈다. 그게 척가면 벗기기였다. 예의는 사라지고 요구가 드러났다. 나는 지훈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미 둘러싸기 시작했어. 베개의 기대 천장을 보며 그날을 체스판처럼 재생했다. 금고 열쇠, 유산 공개, 이중적인 전화. 모든 움직임이 같은 전략을 가리켰다. 내가 생각하기 전에 나를 궁지로 몰아라. 좋아. 그들이 나를 궁지로 몰렸다고 생각하게 해. 이수진의 손을 떠나는 문서는 없고 증인 없는 가족 모임은 없을 테다. 가능한 모든 상호작용을 녹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이미 자물쇠를 허락 없이 시도한 사람에게 열쇠를 넘기지 마라. 워런 버핏의 말이 덧붙였다. 평판을 쌓는데 20년 걸리고 무너뜨리는데 5분 걸린다. 부모님은 나를 치료하러 온 게 아니었다. 나를 보호하기 전에 해체하려 온 거였다. 그들은 이 병상은 우리라고 생각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요새를 짓고 있다는 걸 모르지. 문이 세게 열렸다. 이수진이 안으로 들어오며 이맛살을 찌푸렸다. 계획보다 빨리 움직여야 할지도 몰라요. 그녀가 숨죽인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이미 유언장 사본을 요청했어요. 권한 없어요.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그건 낯선 사람의 호기심이 아니었다. 움직임이었다. 내가 대답하기 전에 문이 다시 삐걱거렸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들어왔다. 미소가 너무 넓고 너무 밝아서 공연용 가면 같았다. 나는 살짝 몸을 고추 세웠다. 담요를 더 세게 쥐었다. 이게 그들의 게임이라면 규칙을 배우고 나서 바꿀 거야. 어머니가 가방을 의자에 놓았다. 시야 구석에서 마닐라 봉투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보였다. 그녀에게 아니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정확히 알았다. 늦은 밤이었다. 내 방박복도 불빛이 병원이 세상을 잠든 척하는 그 흐린 빛으로 어두워졌다. 나는 여기서 진짜 밤은 없다는 걸 알았다. 단지 다른 색조의 끊임없는 움직임일 뿐. 부모님이 늦은 방문은 건너뛸 거라 거의 자신을 설득했을 때 문이 밀렸다. 어머니가 먼저 들어오며 미소가 얇게 펴졌다. 엘리베이터에서 연습한 듯 아버지가 뒤따라 들어오며 시계를 흘끔 보더니 나를 봤다. 목소리는 도서관처럼 부드러웠지만 밑바탕은 날카로웠다. 아직 깨어있니? 어머니가 가볍게 말하며 가방을 천천히 의도적으로 내려놓았다. 간신히요.
나는 대답하며 그녀의 눈이 테이블, 의자, 구석을 훑는 걸 지켜봤다. 내 얼굴은 빼고. 아버지가 침대 발치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일찍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박민서가 모니터 근처에 머물며 판독을 확인하는 척했지만 그녀가 나처럼 방의 온도를 재는 걸 알았다. 공기는 부서지기 쉽고 한마디 잘못하면 산산조각 날 듯했다. 나는 생각했다. 금간 꽃병을 칠로 덮는다고 고칠 수 없어. 그들이 말하려는 건 아무것도 더 좋게 만들지 않을 거야. 이 침묵이 길어지자 어머니가 깨뜨렸다. 넌 저주야, 지은아.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목소리가 방을 반으로 가르는 만큼 날카로웠다. 이 가족에 일어난 모든 나쁜 일이 너로부터 시작됐어. 내 맥박은 빨라지지 않고 느려졌다. 아버지가 그 타격이 너무 직설적이라고 느꼈는지 부드럽게 덧붙였다. 문제가 그냥 너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 얘야. 항상 그래. 박민서의 펜이 클립보드에서 멈췄고 순간 기계의 윙윙 소리조차 멈춘 듯 했다. 나는 그들을 똑바로 봤다. 오늘 사고에서 살아남았는데 그게 선택한 말인가요? 둘 다 움찔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완벽하게 이해했다. 사고는 가장 오래 치유될 상처가 아니었다. 이건 나를 그들이 반복해서 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벗겨내는 거였다. 모두가 믿을 때까지. 박민서가 내 옆 담요를 조정하며 나를 지탱하는 듯한 세심함을 보였다. 물 좀 마실게. 어머니가 한 박자 후 말했다. 문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따랐다. 그들이 나가자 박민서가 나를 돌아봤다. 그런 말 들을 자격 없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알아요. 나는 목소리를 고르게 유지했다. 속으로는 그 말을 잠가두었다. 바람을 바꿀 수 없지만 돛을 조정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말하던 대로. 정확히 그럴 계획이었다. 휴대폰을 들고 지훈 오빠에게 빠르게 메시지를 썼다. 증인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연후 나는 그것을 엎드려 놓고 박민서의 표정을 외웠다. 걱정과 결의 사이에 무언가. 이 순간은 흉터이자 무기가 될 터였다. 나중에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언니 지수의 이름이 화면을 밝히며 이미지 스트림이 왔다. 내가 없는 다른 그룹 채팅의 스크린샷. 나는 그것을 열었다. 하나씩 나에게 일어난 모든 나쁜 일이 증거처럼 나열되었다. 합병 중 잃은 직장. 3년 전 겨울차 사고. 폐렴으로 놓친 결혼식. 각 항목 뒤에 조롱하는 코멘트. 어떤 건 자의식적인 동의. 그러다 사촌의 마지막 줄 항상 말 조심하던 사촌. 그 애 저주받았어. 아빠 엄마 말이 맞아 2번 읽었다.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그 차가움을 느끼고 싶어서. 맥박은 안정적이었다. 호흡은 측정되었다. 각 이미지를 보험이라는 숨긴 폴더에 저장했다. 이건 불일치가 아니었다. 조율된 서사 전쟁이었다. 문이 다시 열렸다. 그들은 종이컵에 물을 들고 돌아왔다. 표정이 정중한 중립으로 리셋되었다. 좀 쉬었니? 어머니가 부드럽게 물었다. 조금요. 나는 가볍게 대답하며 여분을 주지 않았다.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복도로 나가 통화를 받았다. 조각이 들렸다. 그녀가 서명하기 전에 문서. 아직 문이 닫히기 전에. 박민서가 가까이 다가와 내 쟁반에 작은 메모지를 밀었다. 깔끔한 필체로 그녀의 개인 번호. 증인이 필요하면 불러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에 넣었다.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불꽃이 나를 따뜻하게 했다. 모두가 그들이 파는 이야기를 사는 건 아니었다. 어머니가 담요를 바로잡으려 몸을 숙였다. 아침 일찍 다시 올게. 그녀가 말하며 미소가 눈에 닿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떠나는 걸 지켜봤다.
복도가 그들의 목소리를 삼키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일부터 이걸 뒤집기 시작해. 오문이 6시에 딱 열렸다. 손잡이 소리가 나를 가벼운 졸음에서 끌어냈다. 블라인드는 여전히 대부분 닫혀 있고 방은 이른 아침빛에 얇고 마지못한 틈새로 밝혀졌다. 사고 이후 익숙해진 조용한 침입이었다. 언니 지수가 문간에 서 있었다. 큰 마닐라 폴더를 들고 그녀의 표정은 계속해서 전체 스토리를 완성. 원본의 길이를 유지하기 위해 원본의 나머지 부분을 유사하게 본지화하고 확장. 예를 들어 가족의 배신, 법적 싸움, 최종 승리와 감정적 대가 등을 한국 문화에 맞게 재구성. 한국 속담, 사회적 압력, 가족주의 문화의 심리적 갈등을 강조. 전체적으로 긴 서사로 작성. 그리고 그날 아침, 나는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아침을 내려다봤다. 안개가 낮게 깔린 거리, 태양이 처음으로 건물을 비추는 순간. 공기는 선선하고 도시가 깨어나기 전에 희미한 금속 냄새가 났다. 여기서 병상에서 약하고 모니터에 묶인 채 시작한 곳과 지금 서 있는 곳 사이의 거리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생존은 첫 승리였다. 하지만 자유, 그게 진짜 목표였다. 주방 카운터에 법원 밖 낯선 사람이 준접힌 메모가 놓여 있었다. 제네바 주소만 한 번 읽었지만 그냥 두었다. 그건 오늘 위한 게 아니었다. 오늘은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마지막 금융적 연결을 끊는 날이었다. 이수진이 정확히 시간에 맞춰 전화했다. 2시에 중립회의실에서. 완벽해. 그녀는 더 말할 필요 없었다. 우리는 둘 다 판돈을 알았다. 오후 초, 나는 이수진이 선택한 유리벽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이미 탭이 붙은 문서를 쌓아놓고 앉아 있었다. 공동계좌 최종 해지, 공동서명 부동산 증서 제거, 공유된 법적 유대의 마지막 흔적. 그녀 옆에 앉았다. 준비됐어요. 그녀가 펜을 내 쪽으로 밀었다. 문이 열렸다. 어머니가 먼저 들어오며 향수 냄새가 앞섰다. 뒤에 아버지가 해군색 블레이저를 입고 입과 모서리가 연습된 반미소로 올라갔다. 그들은 협상이 아니라 마무리를 기대하는 듯 보였다. 지훈 오빠가 먼 끝에 앉아 팔짱을 꼈다. 내 조용한 증인으로. 이수진이 의식 없이 시작했다. 이 문서들은 지은 씨와 부모님의 모든 금융 및 부동산 이익을 영구적으로 분리할 거예요. 서명하면 공동계좌 없고 공유 자산 없고 서로의 보유물에 대한 권한 없어요. 어머니가 뒤로 기대 손을 포겠다. 극단적인 조치 아닌가? 상호 이익되는 합의를 할 수 있지. 아버지가 덧붙였다. 다리를 불태우는 거야, 지은아.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그들이 각도를 소진할 때까지 말하게 했다. 애원, 추론, 의무 암시. 그들이 멈추자 첫 문서에 손을 뻗었다. 천천히 서명하며 펜을 들고 어머니의 눈을 마주쳤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자구예요. 그녀의 입술이 얇아졌다. 배은망덕한. 충성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벌어야 해요. 나는 고르게 대답했다. 하나씩 서명이 내려갔다. 테이블 끝에 은행 대표가 각 페이지를 모아 도장 찍고 이니셜. 이 변경은 즉시 발효되고 돌이킬 수 없어요. 그가 확인했다. 그 말이 어머니를 내가 한 말보다 세게 때렸다. 처음으로 그녀가 불확실해 보였다. 아버지가 그녀를 흘끔 봤지만 둘 다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내 사본을 모아 가방에 넣고 일어났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내 말투는 최종적이었다. 어머니도 일어났다. 아직 얘기할 수 있어? 아니요. 나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얘기 끝났어요. 지훈 오빠가 나와 함께 문으로 움직였다. 그의 존재는 조용한 방패였다. 밖에서 늦은 오후 태양이 얼굴을 때렸고
내 안에서 무언가 풀리는 게 느껴졌다. 쇠사슬의 부재를 먼저 느끼는 게 아니야. 그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이야. 이수진이 보도에 합류했다. 이게 진짜 승리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파트로 돌아와 문서를 책상에 두고 가구를 옮기기 시작했다. 보관함에서 마지막 상자를 풀었다. 각 움직임으로 공간이 더 내 것처럼 느껴졌다. 창가 새 선반에 할아버지의 유품 시계를 놓았다. 닦여서 부드럽게 똑딱거리는,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여기까지 싸웠는지 상기시키는. 예산 노트를 꺼내 할아버지와 이야기했던 자선 프로젝트를 조정했다. 숫자는 이제 깨끗했다. 숨긴 부채 없고 다른 이름 없고. 마야 안젤로의 말이 머릿속에 떠돌았다. 일어나는 일로 바뀔 수 있지만 그것에 의해 줄어들기를 거부해 해질녘 전에 나를 지지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박민서, 이웃 아주머니, 지훈 오빠, 이수진. 각자에게 2단어. 고마워요. 밤이 깔리자 차 한 잔을 따르고 창가에 앉았다. 도시 불빛이 멀리서 깜박였다. 마침내 낯선 사람의 메모를 펼쳤다. 제네바 주소. 아래에 그가 남긴 건 아직 거기 있어 맥박이 빨라졌다. 사진 찍어 이수진에게 짧은 문자와 보냈다. 내일 가야 해요. 차의 증기가 위로 말려올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주소에 뭐가 있든 모든 걸 다시 바꿀 수 있었다. 다음 아침은 낮게 깔린 안개로 깨어났다. 모든 게 실루엣으로 변하는 종료. 이수진이 내 건물 밖에서 기다렸다. 지훈 오빠가 그녀 SUV 조수석에 이미 앉아. 나는 메모를 쥐고 타며 사라질까 봐 쥐었다. 운전 중 우리는 거의 말하지 않았다. 침묵이 우리가 찾을 것에 대한 올바른 갑옷 같았다. 주요 도로에서 벗어나 서리 낀 잡초가 줄지은 자갈길로 들어섰다. 끝에 풍화된 창고가 서 있었다. 빨간 페인트가 녹으로 바랬다. 법원 계단에서 온 얼터가 패드락 문 옆에서 기다렸다. 코트는 낡았지만 악수는 단단했다. 태호 씨가 날 믿었어요. 일이 추악해지면 내가 이 아내에게 필요할 거라고. 은하는 그의 눈을 마주쳤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라면 오늘 끝나요. 그는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다. 금속이 돌며 신음했다. 안공기는 차갑고 삼나무와 먼지 냄새가 났다. 구석에 강철 캐비닛이 서 있었다. 표면은 긁혔지만 튼튼했다. 월터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열쇠를 꺼내 나에게 줬다. 할아버지가 약속했어요. 너만 열 수 있게. 자물쇠가 딸깍하고 문이 열렸다. 깔끔하게 쌓인 장부, 공증 도장 찍힌 두꺼운 봉투, 작은 검은 케이스. 케이스 안에 플래시 드라이브와 할아버지의 필체로 쓴 봉투. 지은에게 지훈 오빠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분 글씨야. 어디서든 알아. 나는 플래시 드라이브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비디오 파일이 떴다.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나타났다. 목소리 안정적. 이걸 보고 있다면 그들이 움직임을 시작한 거야. 그는 시작했다.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내 유언장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두가 알아야 해. 지혜와 승호, 너희 패턴은 분명해. 빼앗고, 조종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불러. 지은아, 너는 항상 돈 너머의 가치를 이해했어. 그게 왜 모든 게 내 거야? 월터가 장부를 가리켰다. 서명된 계약, 부동산 증서, 은행 명세서, 모두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공증된. 이수진의 얼굴은 읽기 어려웠지만 목소리는 확신적이었다. 공개적으로 할게요. 그 오후, 우리는 법원 밖에서였다. 이수진이 즉석 기자회견을 불렀다. 이런 마을에서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종료. 기자들이 처마 아래 모여 카메라를 준비했다. 나는 간단히 말한 후 마이크를 노트북과 연결된 작은 스피커로 넘겼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화면을 채우고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뚫었다. 이건 내 유언, 내 목소리, 내 선택이야. 비디오 중간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도착했다. 발걸음 빠르지만 표정 굳어. 카메라가 그들의 반응을 포착했다. 나는 그들을 보지 않았다. 그냥 할아버지의 말을 거기 매달아 두었다. 부정할 수 없게. 비디오가 끝나자 나는 마이크로 돌아갔다. 이건 할아버지의 목소리와 유언이에요. 나머지는 소음이에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하지 않았다. 대신 돌아서서 그들의 이미지를 침묵하고 궁지에 몰린 그날에 새겨두었다. 법원 안에서 이수진이 즉시 증거를 제출하고 신속 판결을 요청했다. 판사가 문서와 비디오를 검토 후 동의했다. 모든 자산은 지은 씨에게 남아요. 이전 도전은 편견으로 기각되어 보호 조항이 서 있어요. 보안관 대리인이 그 자리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유산 재산에서 48시간 내 퇴거 명령을 전달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고 처음으로 나는 침묵을 채울 충동을 느끼지 않았다. 그날 밤 내 아파트는 가득 차 있었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지훈 오빠가 와인을 가져오고 박민서와 이웃 아주머니가 음식을, 이수진이 법정에서 본 적 없는 미소를 가져왔다. 우리는 주방 테이블에서 먹었다. 할아버지의 시계가 중앙에 놓여. 나는 잔을 들었다. 태호 할아버지께, 내가 볼 수 없던 진실을 먼저 본 분께, 그리고 여러분께, 중요할 때 서준 분들께 웃음이 쉽게 나왔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싸움 외의 걸 이야기했다. 영화, 여행, 봉쇄 중 시도한 끔찍한 레시피. 아침이 도시 깨어나는 소리로 왔다. 모든 게 시작된 법원 계단을 지나쳤다. 근처 신문 가판대가 내 승리를 일면에 띄웠다. 거리 먼 끝에 이사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상자를 싣고 움직임이 재빨랐다. 우리는 말을 주고받지 않았다. 그냥 긴 시선이 끝에 대해 모든 걸 말했다. 내가 차로 돌아서자 월터가 옆길에서 나타났다. 태호 씨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는 말할 거야. 건설을 멈추지 마. 나는 미소 지었다. 이미 다음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복수를 위해가 아니라 나를 위해 그들은 내 이야기를 쓰려 했다. 나는 펜을 빼앗았다.